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4일 최백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일주일 사이 재판을 계속해서 불출석했습니다. 3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한 번만 출석하고요. 2번은 불출석했습니다. 무단 불출석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그 전날 내일 재판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실제 재판에 안 나온 겁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위증교사, 대장동, 그 다음에 선거법 이렇게 3가지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위증교사 재판에만 출석을 하고요. 다른 2개 재판에는 불출석을 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이 재판부에 각각 다른 재판부입니다. 재판부에 4월 10일 총선 전까지는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이라 내가 출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판장이야 당연히 아니 그건 말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일정이 있다. 그러니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나간 겁니다. 뭐 사법부 농단, 재판부 농락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재판부는 왜 이렇게 물렁하냐? 여기에 이제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게임 양상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법조인들한테 좀 취재를 해서 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재판부에 피고인 주제에 재판부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단순하게 법률적 이유만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제가 내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 22일이죠. 오늘 24일이니까 엊그제입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상진 부장판사 그 심리로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지난번에 강규태 부장판사가 하던 거죠. 뭐 3분의 2 정도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진행되면요. 뭐 금년 하반기 뭐 한 10월이나 뭐 이때쯤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면 그 전에도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 22일 전날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이런 거를 이재명 대표 측이 냅니다. 그리고서 실제 22일 재판에 불출석했죠. 근데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요.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 피고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없이도 선거법 재판이 진행이 됐다.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뭐 저는 대충 결론이 났다고 보는데 지금 남은 거는 그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뭐 이런 정도죠. 규정상으로 보면 100만 원 이상이 당연한데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434억인가요? 뭐 그걸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 가혹하다 하는 것 때문에 뭐 100만 원 이하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죄는 인정하되 434억을 토해낼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무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국회의원 배지 다 유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약간 이 선거법 재판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22일 재판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위증교사 심리를 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재판장이죠. 이 김동현 재판장이 대장동 재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번에 이제 결국 그냥 불출석하니까 재판이 그냥 지연됐죠. 그러니까 4월 8일에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그건 4월 10일 총선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4월 22일로 미뤘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죠. 피고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재판장이 이렇게 끌려다닐 수 있느냐? 한 번이라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 이럴 것이냐? 이런 의문부호를 남기는 대목이다. 자, 선거법 재판도요. 형사합의 34부 얘기했죠. 4월 12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틀 뒤죠. 이것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된 거다. 근데 이제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해서 배임 뇌물 이 재판은 이 또한 이재명 대표가 재판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못 나가겠다 얘기했는데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무단 불출석을 했죠. 그랬더니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기일을 26일로 잡았습니다. 26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내일 모레로 잡아가면서 결국 재판 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여전히 안 나갈 걸로 봅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아마 내일 월요일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낼 걸로 봅니다. 전날이죠. 재판 전날. 그리고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재명 재판부, 대장동 재판부 김동연 부장판사죠. 그 아마 김동연 재판장인데 이 양반이 틀림없이 강제 소환 그러면 하겠다 이럴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죠. 3월 26일에 강제 소환을 한다. 그럼 다음 기일을 언제로 잡을까요? 아마 4월 10일 전에 잡아야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면 강제 소환이라는 게 구인장입니다. 그럼 구인장을 발부하면 뭐 그때 나가면 결국 3월 26일은 자기 뜻대로 된 거 아닙니까? 이럴 가능성 꽤 있죠. 그러니까 구인장 발부하면 나가면 됩니다. 그건 뭐 별 문제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인장 가지고 오면 내가 내 발로 나가겠다. 그럼 나가면 되죠. 그러면 일단 두 번의 불출석은 자기 뜻대로 된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그래도 안 나갈 걸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강제 소환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구인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 구인장은 판사가 발부합니다. 판사가. 그래서 만약에 판사가 법원에도 뭐 집행요원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끌고 간다고 하면 뭐 별로 뭐 문제가 안 될 텐데 구인장은요 판사가 발부를 해서 집행은 검찰이 합니다. 국민들한테 인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아마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그래 구인장은 판사가 발부해서 결국 판사가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판사를 우습게 봐서 판사가 법대로 집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재명 대표 측이나 아니면 일반 상당수의 국민들이 검찰 수사관이 와서 이재명 대표를 끌고 가는 모습 이걸 보고 어떤 판단을 할까요? 흔히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지만 검찰은 집권당으로부터 완전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정치검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구인장을 판사가 발부한 구인장을 검찰 수사관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갔다. 민주당 후보들이 다 스크럼 짜고 막고 검찰을 욕할 겁니다. 검찰을 욕할 건 아닙니다. 검찰은 그냥 법원에서 의뢰가 와서 집행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검찰을 욕합니다. 왜? 검찰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또 검찰을 욕합니다. 이게 검찰을 욕할 일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이재명 대표가 만들고 있는 거죠. 하려면 하라. 응? 검찰이 집행하게 돼 있다 이거. 응?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집행하면 검찰 욕을 먹고 결국은 선거 국면을 이재명 대표를 선거 앞두고 탄압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일반 국민들한테 준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검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그 구인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 2018년인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때 검찰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런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원래 그 판사가 의미했던 그런 구인장의 그 발부의 뜻 이거와 달리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는 경우 흔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뭘 노리고 있다, 그걸 아니까 집행을 안 하죠. 집행 안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관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검찰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집행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걸 또 이재명 대표가 아는 거죠. 그럴 가능성, 왜냐하면 끌고 갈 가능성도 조금 있지만 그거보다는 집행 안 할 거다, 못 할 거다, 집행을. 그러니까 아니까 4월 10일까지는 너희들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구인장 아니라 뭐가 나와도 나 못 끌고 간다. 그러니까 나는 4월 10일까지 선거운동 하러 다니고 재판 안 받겠다. 그 다음에 그럼 판사가 구인장 집행을 검찰이 안 하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맹점을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몇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유, 이재명 대표가 바보입니까? 재판 지연에는 선수입니다. 노하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 어쩌고 이렇게 이제 논평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보건대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결국 4월 10일까지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재판은 지연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여론의 따가운 시선 이런 것 때문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나 한 번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3번 나갈까, 한 번만 나가면 되고, 그럼 4월 10일까지 재판 리스크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하신 거는, 그럼 총선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질 겁니다. 총선이 끝나면요, 그때는 법대로 하죠. 그건 또 이재명 대표 또 압니다. 아마 총선 끝나면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는 또 출석을 하죠. 왜? 그때야말로 이제 선거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 이번 총선 이후에는 내후년에 지방선거만 있습니다. 2년을 그냥 선거 없이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집권당 또는 사법부, 검찰 눈치 안 보고 법대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총선이 끝나고서도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한다, 구인장 판사가 발부할 거고, 그 다음에 검찰이 집행할 겁니다. 끌고 간다? 끌고 가죠. 만약에 진짜 안 나간다고 하면. 그걸 이재명 대표가 알기 때문에 아마 총선이 끝나면 다시 재판부에 고분고분해질 거다. 이게 사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 영역에 가까운 그런 고도의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일종의 만만하게 보고 거의 농락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유, 당당한 이유 있는 거죠. 자기는 적어도 4월 10일까지는 재판 일정은 자기 마음대로,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총선 후에는 확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총선 후에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소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런 점은 일단 총선 때까지는 사실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논평을 이제 그 뒤로 좀 밀어두고, 다만 요즘에 재판부에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